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이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상인들이 요구했던 게 지금 주차장을 증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증축하는 문제는 지금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는 신속하게 추진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케이드 문제인데요. 아케이드 문제는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지금 할 일은 많고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좀 받아오는 게 참 저로서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받는 노력과 함께 만약 국비가 오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제 지금 의지는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제 임기 안에 필요한 아케이드는 다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지이고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많이 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꼭 필요한 일들 예컨대 여성회관 건립하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주택 이동 사무소 건축이라든지 지금 교문 일동 사무소 건축이라든지 뭐 갈매동이라든지 뭐 장애인 지금 무슨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데 또 재정이 부족하다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은 우리 시 전체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체로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겠다. 다만 이것은 의회의 동의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장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평상시에 주차 빌딩이 완공이 되고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고 문화관광시장이 지정이 돼서 이제 막 양날개로 나르려고 하는 찰나에 뭐 위험이 지금 엄습해 오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시장님께 의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KT 뒤에 이촌말 어린이 공원과 관련돼서 답변 내용과 같이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일부는 어린이 공원, 일부는 대지, 일부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지죠. 여기서 뭐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요 부지도 전통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근거리, 인근거리에 있는 공유지입니다. 이게 종합적 관리 계획이 설립돼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쪽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임시 상설 주차장으로의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고 저는 봐지는데 이 부분의 답변은 안 해주셨어요. 예. 이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됩니다.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 공원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지금 결론에 거의 도달해서 네. 이게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지금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저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의 지금 전반적인 이문환 저수지 공원 빠졌는데 이게 이문환 저수지도 전체가 한 240억 들어가는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땅값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쓸 때는 많고 지금 돈은 앞으로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촌마을 그 부지를 지금 매각하는 것을 그동안 사실 고려해 온 것도 사실이고 또 일각에서는 그거를 지금 주차장으로 지금 쓰면은 시장 활성화에 도움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또 네. 의견도 있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나 주차장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시청 건너편 교문 일지구 윤희 유치원 주변이라든지 보시면 이게 단독 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양쪽으로 지금 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일방 통행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 주차하는 것 때문에 이웃 간에 굉장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 3년 동안 그 일대에다가 지금 어린이 공원 지하에다가 약 6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120대 정도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뭐 용역도 하고 다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50% 60%의 주민들이 극력 반대를 하십니다. 반대 이유는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 차라리 우리가 지금 주차가 좀 힘들더라도 이 상태가 낫다. 그렇게 반대해서 그 계획을 일단 유보시켰어요. 네. 제가 이번에 선거 공약으로 바로 위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교육장이 너무 뭐 보기도 흉하고 이걸 지금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 주변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걸었다는 거예요. 절대 반대라는 거예요. 예, 주차장을 지으면은 뭐 매연이라든지 우리가 불편하니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2천마을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주차 공간을 만든다 할 경우에 상인들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시의 재정 문제, 그 다음에 또 시장 활성화 문제, 또 민원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뭐 공청회도 열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주변을 보면 지금 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뭐 어린이 공원, 대지 잡청지 인근에 삼면이 그 뭐 속칭 모텔이라 그러죠. 숙박업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만 있으면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안에 공원으로서 공원 부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넓은 땅은 방치되어 있는 거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어차피 인근에 지금 뭐 이렇게 주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 상태에서 상설 주차장, 임시 주차장으로서의 이용할 가치가 없느냐, 요걸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쓰는 문제에 앞서서 지금 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저게 매각할 수 있으면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지난번에 의회에 왔던 거가 매각 예, 해달라는 거 불승인 거 아닙니까? 건비 중에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그 상인 대표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차장을 짓는 것 한 가지 방법이다. 근데 또 한편 시의 입장은 지금 그 땅이 지금 약 한 70억 정도 매각하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거기다 주차장을 지으면은 70억이 들어와야 될 수입이 일단 없어진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주차 빌딩을 짓는다면 또 100억, 20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200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기체를 해야 된다. 빚을 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일은 아니고 많은 분들과 서로 의논해서 무엇이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한 결정이겠는가. 이것은 제가 절대로 이거 단언하지만 제 독단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와 상의하고 상인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수개월 내로 이 땅의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네, 시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미래의 행정 수요가 어떻게 폭발할지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시장께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각 결정을 하시고 의회 승인을 요구하셨지만 의원님들의 생각은 아직 좀 견해가 달라서 지난번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진화자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형 점포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생 발전 협의회와 늘 의논을 해야 되는데 2013년 12월 31일 날 지금 롯데 아울렛 그 생기는 자리에 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했어요. 그거 등록하기 전에 우리가 허가를 하기 전에 상생 발전 협의회를 거쳐서 제가 그 시정질문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형 점포 한 곳이 들어서면 전통시장에 소매점 21곳이 문을 닫는다. 이런 통계가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규모 점포가 등록되기 전에 시장님과
또 상생발전협의회 여러분들과 상인들과 같이 모여서 한 번쯤이라도 롯데가 그런 협의를 했으면 오늘과 같이 이런 분노스러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잘못되었어요.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롯데가 들어오니까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거를 그냥 뭐 몰래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몰래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12월 30일 2013년 12월 30일 날 대규모 점포 등록이 된 거를 이 세상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2014년 11월 이제 내일 모레 문 열 때 이제 뭐 한번 만났다 그러는데 롯데라는 대기업도 참 잘못을 했고 또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시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또 20만 시민의 정말 부모와 같은 시장님도 역할을 잘못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이렇게 화가 나고 날씨 추운 날 데모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여러 가지 또 뭐 특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도시관리 계획을 저희 그 시의회에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유통종합시장으로 이렇게 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문화 집회 시설도 가능할 수 있게 의회에서 했는데 저희는 그 롯데마트가 있는 우리 땅, 그 이타운 개발하겠다는 그 땅을 좀 더 넓은 광역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한 거지 그 사유지를 도시관리 계획을 해준 의회 승인을 받은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지금 롯데 아울렛이 들어온 그 S&D 개발 땅은 사유지잖아요.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사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해야 될 거냐 말 거냐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지방자치법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될 때는. 부장님 우리 담당 팀장이 네. 같이 안 와도 된다고 지금 저한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필요하면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도시관리 계획 변경하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으면 뭐를 의회 승인을 받는 겁니까? 이같이 중요한 사실을 의회 승인을 왜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팀장 되네요. 나와서 한번 제가 아는 설명해 일반 상식적으로는 저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화자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네. 팀장 팀장이 아니라 설명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과장, 담당 도시과장. 과장님. 네. 짧게 한 3분 내로. 도시과장 이임용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과정에서 시의회의 이제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은 국토법에서 일정 부분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꼭 결정하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지금 롯데마트 있는 우리 땅을 일반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줬잖아요. 이제 그거는 왜 의결을 받았어요? 그거는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를 우리가 의결을 해줬잖아요. 용도지역 변경 당초 유통종합 시장, 예, 그 도시계획시설 시장에서 예, 시장을 이제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일반 상업지역 안에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없애는 거를 이제 심의한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당초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해 준 거는 의결을 해준 거는 우리가 거기서 이타운 개발을 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우리가 지금 그 별내선 그 농수산물 사거리역 신설하는 거에 있어서 1,000억인가? 1,000억이 들잖아요. 그 기업 개발을 해서 1,000억을 우리가 이제 농수산물 사거리역을 신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도시관리 계획을 용도 변경을 해서 더 많은
문화시설, 집회시설로 더 용이하게 써야지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사유지 있는 그것도 S&D 개발에 있던 그 땅도 가치 없어서 지금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돼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점이 저는 지금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통상인회에서도 왜 사유지를 시가 굳이 이렇게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이 문화집회시설이 가능하도록 해줬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과장님 잠깐만요. 진화자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진화자 부의장께서는 계속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이 와서 다 결정을 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 뭐 의결 사항은 아니라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가셔도 거기에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의 결과가 나왔으면은 한 번쯤은 이러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년 12월 31일 날 대규모 점포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발전협의회에 한 번쯤은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많이 서운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제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상생발전협의회가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가 또 그게 또 중간에 또 폐지가 되어 있었고 최근에 다시 또 법적으로 부활이 됐더라고요. 폐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상생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하지 않고 등록을 해줬느냐, 이제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이제 꼭 상생발전협의 자체가 해체가 되어버렸으니까 협의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제 이 문제가 워낙 구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서 1km라고 하는 일단 법에서 범위를 정해가지고 1km 이내에 이런 대규모 할인마트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법으로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게 1km 밖에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영향은 지금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을 떠나서 상인들하고 좀 이런 이게 시설이 들어오게 돼 있고 등록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사전에 좀 협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 점을 상인 대표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진화자 부의장님 지적에는 동감을 하고 좀 아쉽다. 부득이하게 언젠가는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좀 사전에 좀 법을 떠나서 좀 협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공감을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법으로 하다가 우리 서민들은 이제 시장님한테 호소해도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 찾아와도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게 다 법과 규제가 맞아서 롯데아울렛이 문을 열고 전통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다면 마지막 남은 거는 뭐겠어요? 지난번 우리 시청에 그냥 찾아오셔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그렇게 무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다면 그러면 롯데아울렛도 그 개장일을 맞춰놨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개장을 못한다면 또 거기에 있는 또 수백 개의 점주들도 또 어떤 위기 상황이 올 것이고 이런 위기를 부르는 곳까지 가시지 마시고 지금 그 전통시장 상인에서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또 요구사항도 있고 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한번 시장님이 나서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금 특혜도 많이 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롯데와 우리 또 구리시가 서로 이렇게 또 좋은 발걸음을 간다고 본다면 시장 상인회에도 만나서 지금 그분들 요구를 물론 다 100% 다 들어줄 수 없다면 또 거기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 허가할 때는, 심의 때는 주차 대수가 400대로 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보면 380세대만 주차장이 됐대요. 주차 대수가. 그래서 10세대라는 주차 면수가 줄으면서 이게 건축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특혜 아니냐. 왜 이렇게 모든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는, 특히나 대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거야말로 일반 시민이 주차 대수 한 명만 줄여도 이거는 아주 크게 위반이 되는, 뭐 준공이 안 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는 특혜 아닌가,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건축 연 면적이 줄었다 뭐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조사 다 해보니까 건축 연 면적이 줄진 않았고 주차 대수만 시민대 대수와 현재 설치한 대수가 지금 10세대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거를 모든 걸 통틀어서, 그리고 도로가 없잖아요. 지금 롯데 아울렛 진입하는 도로가 거기 사유지, 우리 시유지 땅인데 지금 도로로 이렇게 점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교통영향평가서에서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지적이 됐는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가는 거는 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특히 전통시장을 죽이면서까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뭔가. 이런 의구심을 이거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대한 거를 뭐 한 가지 다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상생발전협의회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님께서 최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면수가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사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7년도에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 경기도의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이게 이제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그게 도로로 지금 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더라고요.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상임 대표들하고 이렇게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좀 이렇게 접근을 했냐면, 지금 이제 롯데 아울렛이라고 하는 게 의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의류 가게들이 많거든요. 겹치면은 이제 피해가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처음에는 아마 18개 가게가 겹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전통시장 측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자, 롯데 아울렛 측에서 그러면은 이 18개 점포를 겹치지 않도록 자기들이 그럼 양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겹치는 품목이라거나 점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서로 양해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상인들이 걱정하는 거는 아울렛에서는 가격대가 좀 약간 중고급대고, 이제 전통시장은 조금 저렴한 게 이게 지금 특징인데, 만약에 지금 아울렛에서 이 약속을 어기고 뭐 세일이라든지 이런 명목을 해가지고 거의 전통시장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면 커다란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협상을 하면서 이 아울렛에서 가격대를 지금 전통시장 수준으로 절대 낮추지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롯데 아울렛을 이야기하고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 현실상 참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 구시장 안에 화재 사건 나서 여고생 우리 죽음도 우리가 봤는데, 정말 거기에 소방차 진입을 못해서 불을 못 꺼서 사람이 정말 그 안에서 이렇게 타서 죽는다는 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정말 싫은 그런 참 억울한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트도 중요하고 롯데 아울렛 대형 점포가 들어와서 우리가 많은 문화 집회 시설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구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 구상을 하는 게 정말 시장님의 제일 최대 지금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이번 참에 아울러서 같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하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네, 장양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양숙입니다. 시장님, 그 지금 롯데 아울렛이 이제 그 오픈하고 또 영화관이 7관, 7개관이 동시에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그게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버스 노선도 부족하고 또 주차장, 버스 주차장에 이용하는 그 주차장 그 시설도 부족하고 택시 정류장도 부족하고 지금 2013년 3월 19일 날 구리시 지방건축위원회 의안심의 의결서를 보면은 지상부 자전거 보관소와 보행자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옆 자동차 완화 차선 계획을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장님 진행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 롯데 아울렛이라고 부르죠. 롯데 아울렛 그 앞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주차 뭐 이런 시설 문제입니까? 그거는 뭐 관계법 규정이 지금 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주정차 문제라든지 이제 교통 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고요. 나갈 계획이고, 그 업자 측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영화관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업자가 판단한 그 결과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버스라든지 연결 상태가 좀 뭐 아주 미흡하고 여러 가지 뭐 주정차 문제라든지 이런 게 뭐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화관을 지금 유치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에서 무슨 민원이 있다거나 또는 뭐 이용하는 만약에 우리 시민 측에서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처리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은 조금 부족하지만 좀 더 하루빨리 개선을 요하고요. 급하게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임시 답변과 행정보다는 함께 방안을 찾아서 골목 상권과 소상인의 애환을 달래며 웃음이 가득한 명품 전통시장을 되기를 하루속히 조치와 그 시장님의 그 의견을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시골로 치면 5일장 아닙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추억과 그 모두 뭐 애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 반드시 이것은 영원토록 활성화돼야 돼. 이게 우리 하나의 역사고 문화고 우리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리전통시장도 이렇게 대외적인 지금 막 외풍이 불어오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롯데 아울렛 하나 들어온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전통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지금 어려워하시면 아니 지금 한강변에 그린벨트 벌려가지고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가 생기고 거기에 상업지역이 생기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도 반대하시겠습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미 각오한 바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거기는 또 국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저는 우리 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지금 예산과 그리고 어떤 그런 뭐 제도를 뭐 바꾼다든지 규칙을 바꿔서라도 자생력을 길러주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구리시에 오는 이 유동 인구가 예를 들면 뭐 부득이하게 지금 저 롯데 아울렛이 언젠가는 저 허가가 나간다면 저쪽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저기서 일 보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한 정거장만 짧으면 걸어서 올 수도 있거든요.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 유인 요소를 전통시장 안에 만들면 될 게 아니냐. 야, 전통시장 가면은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재밌는 게 있어. 애들 데리고 가면 아주 교육적으로 유익하더라.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걸 그게 우리가 문화관광형 시장이고요. 비가 와도 비가 맞지 않고 여름에도 별로 덥지 않고 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게 백화점 수준으로 해놓으면서도 백화점이 없는 아울렛에 없는 것을 전통시장이 갖고 있으면 저는 사람들을 끌어들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상임 대표들하고 드리면서 시는 의회와 서로 협력해서 그런 방안을 찾는데 재정을 투입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광섭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광석 의원입니다. 롯데 아울렛과 또 재래시장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속상하게 들었는데 롯데 아울렛은 이제 건축 초기부터 좀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14년 이상 그 공사가 중단이 됐었죠. 예,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공사 자재 같은 것이 이제 부식이 됐을 거고, 그로 인해 또 구조적인 안전 진단에 대한 이런 유예가 있을 텐데, 지금 불과 한 1년 전부터 이제 공사 허가가 나면서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하나의 의혹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시점 공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작하고 나서 그 위에 재건축 허가를 했다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그 시설물에 대한 보안 조치 없이 그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아니 지금 다시 또 새롭게 건축 허가를 냈는지, 그게 가장 의문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뭐 건축이 돼서 12월 10일 정도 되면은 이제 개점이 이미 되는데,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건축 허가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요, 진행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사유지를 포함해서 이제 용도 폐지를 이제 심의 의결했는데, 그 내용도 좀 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더 콜리니 아울렛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서 개점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11월 7일자로 롯데 아울렛으로 바뀌었어요, 명칭이요. 지금 이미 뭐 재래시장 쪽에서는 이제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부분이 여지껏 숨겨왔다가 최근에 와서 롯데 아울렛이 들어선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콜린이라는 이런 새로운 이름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입점 시점에서 롯데 아울렛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이제 의구심이 되는데, 혹시라도 시장에서 그 부분에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허가 문제는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10몇 년 전인 1997년도에 지금 판매 시설 및 업무 시설로 건축 허가가 나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땅 주인이 뭐 한두 번 바뀌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인수해 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이제 건축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뭐 그 과정에서 뭐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공무원들이 내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정 그 규정 이상, 규모 이상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문 뭐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심의를 한 사항이라 제가 볼 때는 큰 법적인 뭐 하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이 이미 됐는데,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면서 이제 시장 용도를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라 하는 요 꼬리표를 떼야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건생 판매 시설 이런 게 할 수 있어서 시장 용도 폐지, 이 문제는 아까 진화자 부회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으로 그렇게 가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질문 제가 못한 게 있나요? 하나 더. 네. 굴이 이제 1996년에 이제 7월 24일자로 해갖고서 이제 우리 시에서 유통종합시장 공사재원 부족으로 해갖고서 이제 부지를 매각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매각 대금이 시에서 매각할 때? 예, 예. 그때 매각이 거의 123억 원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건 어떻게 유통종합시장 공사재원으로도 이렇게 쓰고 있는지,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재원에 대한 부분도 좀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금 S&D 땅 부지를 우리가 시에서 매각을 할 때 123억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지금 썼느냐, 그 문제는 좀 나중에 좀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민경자 의원님 보충 질문 예, 먼저 예. 하시고요. 다시 되셨어요? 네, 진하자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준공일이 2015년 4월 30일로 돼 있는데 2014년 12월 20일 날 일부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한다 그래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저는 구체적인 날짜는 네. 아시다시피 준공하고 하는 거는 지금 건축과장 과장 정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일이 2월 15일, 4월 30일인데 일부 허가를 해서 일부 개장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좀 확인을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기 하십시오.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대수나 모든 준공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다면 무리하게 준공 검사를 확약을 해주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모든 문제가 보완됐을 때 준공 검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 그 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전통시장에 야간 개장을 해서 먹거리나 이런 거 이제 다문화 가족들과 같이 해서 그런 야간 개장을 해서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시장에도 그런 야간 개장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시장의 활성화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 시에서 또 많은 조금 이렇게 재원 이게 확보가 돼야지 아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안 드립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는 밤에 도시가 또 하나 탄생한다고 그러거든요. 시장도 야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의 시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스케이트 아까 하셨거든요. 나중에 하시겠어요? 그래요? 질문. 예.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현황과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시청사 증축사업, 박완서 문학자료관, 이문환 저수지 부지 매입, 여성회관 건립, 궁도장 조성, 구리시 장애인 복지관 증축 사업이 있으며 승인 후 미추진 사업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공유지는 수택여고 부근 토평동 991번지와 992번지, 인창 파출소 옆 공공청사부지, 그리고 매각 추진 중인 구수택일동 청사부지 등이 있으며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한 난방시설 등 가스안전 점검 의무화와 이에 필요한 예산 반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전기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5년부터는 가스 누설 탐지, 가스 타이머 설치 등 가스 안전 분야로 재난 취약 가구 안전 점검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현 의원님과 관광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정거장 시스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숙천변 보행자 도로는 전 구간이 2m의 폭으로 인도 최소 설치 기준 1.5m보다 넓게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자전거 도로와 병행 설치되어 있어 이용 행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어서 분리 표식을 설치하겠습니다. 장자대로 일대 자전거 도로 보수 공사는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정거장 시스템 운영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등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블랙박스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등을 위한 고화질 블랙박스 도입건에 대하여는 운영 사례와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청 구리아트홀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과
구리 아트홀 부설 주차장은 구리 아트홀 개관 당시 많은 이용자로 인하여 주차장의 부족이 예상되었으나 유료화 후 현재에는 적정히 이용되고 있으므로 무료 개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석현 의원님, 민경자 의원님, 이면옥 의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혁신교육지구 사업평가 또 개선 방안, 성과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4년째를 맞이하여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평가 연구 용역 결과 우리 시는 공교육 혁신 토대 마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업 혁신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다른 혁신교육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혁신교육지구 지정 이후 3년 동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이후에도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현 의원님과 장영숙 의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하신 구리 암사대교 관련 요금소를 구리시 지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암사대교와 용마터널 구간에 설치된 요금소 명판은 구리시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하여 도로교통전에 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차폐하였으며 구리시 행정구역을 반영한 아천 요금소로 변경 설치하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시 조달청과 계약된 업체를 통해 동판 적정 관리, 보안각서 진구, 파손된 봉투 전량 분쇄 등 유가 상품처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는 금년부터 봉투 판매소까지 종량제 봉투를 직접 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량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석현 의원님과 관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저출산 대책 또 노인 청소년 복지과 신설에 대한 조직 진단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정책 이외에도 우리시 특색 사업으로는 만 88세 장수 어르신에 지급하는 생일 축하금, 노인 상담센터 운영, 경로당 간식비와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 둘째 아 출산 시부터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셋째 아 자녀 보육시설 입소료, 어린이집 영유아 영양식 제공 사업, 모자 건강 교실 운영 등이 있으며 2015년부터는 손주 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 청소년 복지과 신설은 2015년도에 전반적인 조직 진단 시 당위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주 질문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블랙박스 도입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답을 고화질 블랙박스 도입건에 대해서는 운영 사례와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부천이나 인근의 강동구나 인천시나 지방의 지자체에서 CCTV 한 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그 CCTV의 10분의 1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CCTV 한 대 설치할 거면 블랙박스 10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네, 답변해 뭐 주십시오. 가급적 빨리 판단해서 필요하면 15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 아트홀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답변은 현재에는 적정히 이용되고 있으므로 무료 개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요거가 2012년도에 이제 처음 실시가 돼서 13, 14년도 3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플러스마이너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십니까? 수입 대비 지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뭐 수익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트홀이 개관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차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이용자들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시급히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해년도에는 뭐 특별히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5월달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요. 근데 2013년도에 보면은 수입 대비 지출 플러스 하니까 한 150만 원 정도에 이제 갭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금년도는 플러스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단 말이죠. 근데 주 수입원이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본청에 근무하는 시 직원으로부터 일정액 2만 원씩 징수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대부분 충당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주차면이 아트홀 뒤편이나 앞편 보면 많이 면이 남아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유료 주차화하는 것은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고 무료로 하니까 무단 주차가 몇 방 며칠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청 직원들조차 마저도 불편을 느꼈고 민원인들의 그때 아우성이 대단했죠. 시청에 오면 찾을 데가 없다. 특히 뭐 행사 있을 때. 그래서 유료화한 이후에 이 무단 주차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아트홀 개관돼서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조선일보에 뭐 보니까는 그 2014년도 뭐 히트 상품 해가지고 구리 아트홀이 사진 찍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예컨대 지금 12월 24일 날 우리 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지금 초청해가지고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공연 때는 아마 주차난이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무슨 이 주차 이거 해가지고 뭐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한 건 아니고 주차 질서 확립이라든지 또 찾아오는 분들한테 쾌적한 주차 공간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도권의 시청, 군청의 주차장이 다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타 시군에 저희가 이 주차 문제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래서 유료 무료 문제는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유료가 불가능하다면 그 금년도에 3천만 원이 이제 적자란 말이에요. 용역비만큼도 지금 수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간다면 내년도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뭔가 용역 체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유료로 하더라도 무인 시스템으로 바꾸든지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돼서 답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하나 답변이 빠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제 혁신교육지구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미흡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총론적 부분에서 잘 되고 있다고 시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질적 학부모들은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본래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목말라 하는 것은 명문대 진학을 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고등학교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실 또 뭐 이렇게 투자하실 그런 대책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의향은 있으신지 네, 뭐 좀 말씀해 혁신교육 주십시오. 사업과는 별개로 지금 고등학교 그 상위
우수 학생들에 대한 지금 지원 사업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마여